정부가 한시적으로 올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준다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 여전히 누진제는 아예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누진제 폐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누진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주장, 그리고 그 반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누진제의 이 논란은 첫 번째가 바로 형평성 문제죠. 왜 굳이 가정용 그 전기요료에만 누진제가 적용이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유독 산업용 전기에 더 많은 혜택이 부과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 요금은요. 킬로와트 시당 53원에서 한 61원 정도가 되는데 야간에 열대야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 좀 켜고 자려고 해도 가정용 전기 요금은 가장 저렴한 단계인 1단계 요금조차도 93.9원으로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소득 계층별 형평성 논란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될 당시에 원래 그 과거에는 1단계가 100kWh까지 60.7원을 받았었고요. 2단계가 100kWh부터 200kWh까지 125.9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계를 한 단계로 통합을 했었죠. 그러면서 93.3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 과거부터 100kWh 미만으로 사용했던 그 가구에서 경우에는 그전에는 60.7원만 내면 됐던 전기요금이 93.3원으로 전기요금이 약 30%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계층에서 오히려 또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진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적은 계층의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진제 하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의 전기 요금을 보조해주는 구조라면 만약에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전기를 오히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전기료를 보조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면서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소득 계층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반론인데요.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라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인데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가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거나 외부에서 보내다 보니까 가구 내의 전력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저소득 고령층 이런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집을 여러 칸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가구가 아주 비좁은 집에 함께 모여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구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람이 머물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많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누진제가 폐지가 되건 존치가 되건 간에 누진제로 인해서 혹은 없어졌을 때로 인해서 가구마다 혜택은 제각각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부자라는 그런 전제 하나만으로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력 수급의 적정선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산업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가와트 발전기 건설에 2조 원이 들고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약에 높은 예비율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이게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할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누진제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누구나 전기를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데요. 이런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크 시간에 많은 발전소를 짓게 되면 피크 시즌이 지난 이후에는 그 놀게 되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전기 요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 전체 전력 소비 가운데 가정에서는 13%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반대로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거의 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력 수급을 좌우하는 것은 산업용 전력이지 가정용 전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용 전력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우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반론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력 수급의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3시 시간대입니다. 오후 3시인데
가정용 전기는 출근 전에 사용하고 퇴근 후에 사용하죠. 전력 수급에 이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시간대가 가정용 전기가 사용되는 시간대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전력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수급 차질이 걱정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인데요. 경제는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세상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에겐가로부터 그 돈을 반드시 가져와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 경제인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대체로 높은 소득의 부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길 그리고 분배되길 바라죠.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누진제 폐지가 아직은 누구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폭염 때문에 감정적으로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막연히 나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